안녕하십니까. 대동몽생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켈파르트 섬으로 불려졌던 사실을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상황을 종결하고 일본이 국교를 회복하기 위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미국, 영국 등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주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2장 영토 조항에서 일본은 한국이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검은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서 제주도를 켈파르트 QUELPART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켈파르트라는 명칭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 서양에 알려졌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공식 문서에 기술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국제조약에서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제주도가 고유 명칭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왜 켈파르트가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매우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영미권에서는 제주도를 켈파르트로 불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첫째의 주장은 네덜란드인 하멜이 현재의 제주도를 그의 하멜 표류기에서 그렇게 명명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653년 하멜이 제주 근해를 항해하다가 난파되어 현재의 대정읍 신도일이 제 고향 앞바다에서 좌초되어 압송되어서 조선에서 머물다가 일본으로 탈출을 하였습니다. 탈출 후에 일본을 경유하여 네덜란드로 귀국한 후 제주도를 켈파르트로 그의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유럽에 소개하면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켈파르트로 유럽에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명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의 주장은 국내 학자가 주장한 것으로서 다소 웃기는 듯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하멜이 카파도의 명칭을 주민에게 물었는데 섬 주민께서 카, 파, 토라 대답한 것이 그 유래가 되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셋째의 주장은 갤리선 켈파르트라는 배가 1642년 동북아 방향으로 항해를 하다가 제주도를 처음 발견하고 이 사실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 배의 이름을 따서 제주도가 켈파르트 섬으로 유럽에 소개됐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넷째의 주장은 하멜이 지은 하멜 표류기 일본어 번역본인 조선 유수기의 저자인 이쿠타가 켈파르트라고 명명했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쿠타는 켈파르트를 네덜란드어로 스페인의 갤리선, 즉 사전상의 의미로 18세기에서 15세기에서 18세기 초에 스페인과 지중해에서 사용됐던 큰 상선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1639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진 켈파르트라는 이름이 드브라케였는데 이 배가 1642년 일본 나카사키를 항해하던 도중에 제주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제주도를 켈파르트라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653년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했는데 당시 제주도의 자태가 켈파르트라는 큰 상선과 닮았었기 때문에 하멜이 귀국하여 하멜 표류기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켈파르트 섬으로 기술하여 서양에 소개함으로써 이후 제주도가 그렇게 불려졌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명칭에 이렇고 저렇고를 늘어놓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해방을 맞은 해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945년이 아니라 4.3 사태가 진행 중이었고 한국전쟁 와중이었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문서에 의한 해방을 맞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948년 3월 1일 이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던 4.3 사태의 와중에서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50선거에 의하여 공식 수립되고 3년여가 지난 후에 자주적으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특히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미국, 영국 등 48국에 의해서 서명된 국제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겨우 공식적으로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종료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군정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 이후인 1951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열렸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2장 2항에서 일본은 한국이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금운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에 만약에 제주도인 켈파르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점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샌프란시스코 조약 문서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한일 간에 첨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독도 문제처럼 아직도 제주도가 논란이 와중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뚱딴지같이 해보게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동안 해방정국에서 4.3 발생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진정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있는 주체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였는지 아니면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어쨌든 오늘 제가 바라건대는 현재의 관광 불황 상황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제주 관광의 미래를 위한 확장 차원에서 제주라는 행정 명칭 대신 켈파르트 섬을 유럽 쪽에 알리면서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법학도이지만은 관심을 갖고 집필하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제주도의 역사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 정리해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